저번 영상에서는 4번 네일 아트를 완성하고 완성된 네일 아트를 5주간 지속하며 컬러링 시 꽉 채워 바르면 안 됐던 이유와 그로 인해 손상된 젤 네일의 보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5번 젤 네일을 제거하는 쏘고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젤 네일을 제거하는 작업을 흔히 쏘고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쏘고프의 뜻은 물에 불려 떼어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세톤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바로 이 아세톤을 이용하는 쏘고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먼저 손톱에 되어 있는 젤을 갈아내줘야 해요. 젤을 갈아내는 도구로 드릴 혹은 쏘고프 파일을 이용하여 갈아내게 되는데 드릴은 좀 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쏘고프 파일을 이용해서 갈아내 줄게요. 젤을 갈아냈다면 그 다음 솜에 아세톤을 적셔 손톱 위에 올려준 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젤이 아세톤에 반응하여 젤을 제거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 이번 과정을 쏘고프라고 해요. 쏘고프 작업을 할 때 솜에 아세톤을 적셔 주어야 하는데 건조시켜 사용하는 젤 폴리시를 지우는 네일 아세톤 혹은 네일 리무버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고요. 반드시 퓨어 아세톤 또는 젤 리무버라고 써진 제품을 사용하셔야 해요. 여기서 퓨어 아세톤은 100% 아세톤을 말해요. 젤 네일에 필요한 스타트 도구는 샵 7번 영상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해당 영상의 끝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주시고 젤을 갈아낼 때 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세요. 이게 쏘고프 파일인데요. 글씨가 써진 곳이 좀 더 부드러운데 이 부분이 180그릿이고 거친 뒷면이 100그릿이에요. 그릿수가 낮을수록 거칠다고 했어요. 쏘고프 파일은 단단한 데다가 옆면도 날카로운 편이어서 다치기 너무 쉬운데 조금만 다치게 돼도 아세톤이 따갑게 느껴져서 도저히 쏘고프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쳐선 안 되는데 이 드레싱 테이프를 이용하면 다치지 않고 또한 새로 자라나온 내 자연 네일이 갈리는 것을 방지해줘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줄게요. 저는 한 손가락당 3개씩 사용해서 붙이고 있어요. 이 작업은 매우 번거로워 보이지만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파일링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5손가락 전부 테이핑을 끝냈다면 쏘고프 파일의 거친 부분을 이용하여 젤을 갈아내주세요. 강하게 누를수록 더 많이 갈리게 되는데 내 자연 네일까지 갈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줄 때 얼만큼 갈리는지 파악해가며 조심스럽게 파일링 해주세요. 내 손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180그릿을 이용해서 갈아주시고 최대한 갈아내는 것이 좋지만 내 자연 네일이 손상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5손가락 모두 파일링을 끝냈다면 더스트 브러쉬로 가루들을 털어내주고 테이프를 제거해준 후 다른 손에 테이핑 작업을 해줄게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른손잡이이고 잘 사용하지 않는 왼손에 파일을 잡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을 움직여서 파일링 해줄게요. 이제 양손 모두 파일링 작업이 끝났고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쏘고프 파일과 손에 묻은 가루들을 털어내줄게요. 좀 더 힘있게 브러쉬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브러쉬 몰을 짧게 잡고 사용해주세요. 손이 깨끗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이프는 파일링 끝나고 제거해도 되고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 후에 제거하셔도 돼요. 이제 솜에 아세톤을 적셔서 불려내는 쏘고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영상을 사용하겠습니다. 2번째 손가락은 파일링을 전혀 하지 않았고 3번째, 4번째 손가락은 파일링을 해주었어요. 아세톤을 적셔줄 솜은 지그재그로 해주셔야 아세톤을 적신 후에도 집기가 편하고요. 저는 한 손가락당 2장의 솜을 사용합니다.
피부에 아세톤이 닿게 되면 유수분을 뺏겨서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다시 유수분이 공급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이런 아세톤을 오랜 시간 손톱 위에 올려두어야 하기 때문에 손톱 주변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손가락 아래까지 잘 발라주세요. 솜에 젤 리무버를 듬뿍 적셔준 후 손톱 위에 올려주시고 네일 클립을 수직으로 내리면서 고정해주세요. 이때 솜이 틀어져서 솜이 닿지 않게 되는 손톱이 있더라도 반투명이라 다 보이기 때문에 수정이 쉬워요. 불투명이었다면 열어보지 않는 이상 속사정을 알 수가 없었겠죠. 클립을 고정해주시고 반드시 봉지를 이용해서 공기를 차단해주세요. 젤 리무버는 금방 달아나기 때문에 솜에 아무리 듬뿍 적셔놔도 이렇게 공기를 차단해주지 않으면 마른 솜에다가 젤을 불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의 모습인데요.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중간에서야 알게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파일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파일링하지 않은 손가락은 젤 리무버로 불려준 후에도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불려주기 전 상태랑 똑같아요. 컬러링 해놓은 손톱이 자라서 이렇게 되면 쏘고프를 하려고 할 때 탑젤은 아세톤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탑젤을 무조건 갈아내주고 젤 리무버에 불려줘야 하는데, 이런 상태라면 젤 리무버로 불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리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갈아낼 수 있는 만큼 갈아내줘서 쏘고프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갈아내고 쏘고프를 한 건데 긁어도 잘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여기 5손가락 전부 각각 다른 베이스 젤을 바르고 큐어링한 손인데요. 사용한 베이스 젤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해요. 베이스 젤 한 번만 바른 거기 때문에 파일링 없이 바로 젤 리무버를 올려줄게요. 물론 공기 차단도 해줄게요. 충분히 불려주었고요. 첫 번째 손가락은 아주 쉽게 제거가 되었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반응이 없어 보였지만 긁어보니 손쉽게 제거가 됐어요. 세 번째도 반응이 없어 보였지만 긁어서 쉽게 제거가 됐는데 약간 고무같이 탄성이 느껴지네요. 네 번째 손가락은 반응이 있어 보였지만 막상 긁어보니 제거가 쉽게 되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 손가락은 반응도 없어 보였고 긁어도 제거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제거되지 않는 손가락은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서 밀어주면 손톱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해요. 손톱 끝부분은 손톱이 필름처럼 휘기 때문에 푸셔로 힘을 줘서 갈아낼 수가 없는데요. 이때 흔히 하시는 오해가 젤네일 때문에 손톱이 얇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영상에서 손톱이 얇아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손톱이 얇아진 게 아니라 젤 리무버, 즉 수분에다가 열도 가해졌기 때문에 잠시 손톱이 연화된 상태인 거예요. 예로 따뜻한 물에 샤워를 오래 하면 지금처럼 손톱이 연화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쏘고프 후 이렇게 연화된 상태의 손톱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푸셔를 이용해도 제거되지 않는 곳은 유수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라운드 브러쉬에 장착된 삼각 푸셔를 이용하여 제거하는데, 삼각 푸셔는 손톱 손상을 주기 때문에 손톱 전체를 갈아내면 안 되고 군데군데 푸셔로 제거되지 않는 국소 부분만 제거해주세요. 이처럼 같은 환경, 같은 시간으로 쏘고프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베이스 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다시 제거 영상으로 돌아와서 우드 스틱으로 힘있게 긁어내주는데, 우드 스틱은 손톱에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힘있게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 밀어내서 제거해주세요.
그래도 제거 안 되는 곳은 삼각 푸셔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근데 정말 얇게 젤들이 남아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샌딩바로 표면 정리하면 정돈이 되는데요. 큐티클 케어 후에 샌딩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주면 좋겠죠. 젤네일을 당분간 안 하겠다 할 때는 지금 해주시면 돼요. 쉽게 제거되는 베이스 젤을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제거할까요? 쉽게 제거되는 젤은 유지력이 약하고 반대로 유지력이 좋은 젤은 제거가 어려워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샵에서는 특히 유지력 좋은 베이스 젤을 쓰고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젤 리무버에 불리는 작업 없이 베이스 젤까지 모두 드릴로 갈아내버리기도 해요. 아까 전혀 파일링을 하지 않아서 제거되지 않았던 두 번째 손가락에 파일링을 하고 젤 리무버에 젤을 불려왔어요. 우드 스틱으로 힘있게 긁어주고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서 긁어주세요. 물티슈를 손가락에 감아서 긁으면서 체크해주고 제거 안 되는 부분만 삼각 푸셔로 조심스럽게 긁어내주세요. 다시 한번 물티슈로 닦아내주면서 체크해주세요. 소고프 작업을 끝낸 후에 손톱 길이 조정을 해주고 우드 파일로 쉐입을 잡은 후 큐티클 케어 작업을 마치고 샌딩바를 이용해서 표면 정리해줄 때 미세하게 남아있는 베이스 젤이 정리가 돼요. 테이프를 제거하고 끈적한 게 남아있으면 젤 리무버를 키친타올에 적셔서 닦아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쓰레기 모두 모아서 버려주세요. 아세톤의 젤을 얼만큼 불려야 할까요? 젤이 아세톤에 반응하려면 아세톤이 활발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1번, 잘 달아나는 아세톤을 솜에 붙잡아 두려면 공기 차단을 해주어야 하고요. 2번,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추운 환경에서는 아세톤이나 젤 리무버가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럼 이 2번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겨울에는 온도가 낮은데 아세톤에 10분 두세요, 20분 두세요는 의미가 없어요. 여름 온도 다르고 겨울 온도 다르고 손이 찬 사람, 따뜻한 사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온 26도 정도에서는 15분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저는 여름, 겨울 상관없이 이 전기 에어캡을 이용해서 항상 7분에서 10분 정도만 불려주고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손을 세워서 넣어주고 7분에서 10분 불려주면 돼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소고프에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소고프뿐 아니라 헤어케어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있으면 소고프가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소개드려 봤어요. 따로 스위치나 온도 조절 버튼은 없고 코드를 꽂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뽑으면 꺼지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코드를 꽂아두면 열이 1시간, 2시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코드가 꽂혀있다 하더라도 온도가 내려가요. 전선 길이는 180cm이고요. 보관할 때는 선을 안에 넣고 접어서 박스 보관하시면 됩니다. 소고프에 필요한 준비물과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키친타올을 깔고 드레싱 테이프와 솜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드레싱 테이프를 한 손에만 붙여주고 소고프 파일의 거친 면을 이용하여 파일링해주다가 내 손톱이 드러나면 덜 거친 부분으로 내 자연 네일을 갈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최대한 갈아내주세요. 5손가락 전부 파일링이 끝났다면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주고 테이프를 제거해주세요. 다른 손에 테이프를 붙이고 파일링, 먼지 털어내주고 테이프 제거합니다. 전기 에어캡에 코드를 꽂아 예열해주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큐티클 오일을 한 손에만 발라주세요.
솜에 젤 리무버를 듬뿍 적셔 손톱 위에 올려주고 네일 클립으로 고정해준 후 봉지로 공기를 차단한 후 전기 헤어캡에 7분에서 10분 방치합니다. 시간이 경과된 후 전기 헤어캡에 코드를 뽑아주고 봉지와 네일 클립, 솜을 제거한 후 우드 스틱으로 강하게 긁어서 제거해 주시고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 긁어서 제거해 주세요. 물티슈를 긁으면서 체크해 주시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젤은 라운드 브러쉬에 삼각 푸셔로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저는 한 손씩 쏘고프하고 있어요. 양손 동시에 진행하면 클립 끼우기도 불편하고 양손 다 묶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해요. 전기 헤어캡에 코드를 꽂아 예열해 주시고 피부의 보호를 위해 큐티클 오일 발라주세요. 적신 솜을 올려 네일 클립으로 고정 후 봉지로 공기 차단해 주세요. 전기 헤어캡에서 7분에서 10분 방치 후 코드를 뽑고 봉지, 네일 클립, 솜을 제거하여 우드 스틱으로 긁어서 제거해 주시고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서 2차 제거, 삼각 푸셔로 3차 제거하고 물티슈로 체크해 주세요. 얇게 남아있는 듯한 젤은 나중에 샌딩바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리해 주지만 당분간 젤 네일을 안 할 때는 밑에 샌딩바로 표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사용한 쓰레기 모두 모아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셀프 젤 네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과 비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